10월 2일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10월 1일 날에는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시간이 새벽 2시 안 넘었는데 1시간 넘었군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봅시다. 일단은 종목들을 내일이 이제 연휴 바로 앞이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으면 챙겨 먹고 나와야 된다는 거 끌고 가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아주 특별한 종목 아니면. 자, 명인제약부터 먼저 봅시다. 명인제약과 카카오게임즈. 명인제약은 시간에 4.3% 올려놓고 내일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종목들이 시달리느니 깔끔한 놈 한 놈 가지고 패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시가하고 보합하고 딱 두 개의 단가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재료가 나와가지고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반등을 주고 했는데 내일 과연 재료가 다시 연속성으로 이어질까? 그런 관점으로 내일 보죠. 시간 내에서 표시나는 건 없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데이터솔루션. 한스바이오메드 요즘 참 잘 가죠. 우리도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0.4% 빠져 있거든요. 기간은 나름대로 물량은 좀 넣고 있습니다. 음봉이니까 아침에 보합 기준가 잡고 딱 하면 되겠죠.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음봉대로 손 안 넣으면 되니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거는 나름대로 요즘에 안 주는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두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반응은 좀 나타내 줬죠. 22% 가까이 갔군요. 그 종가상 5%대로 맞추네. 이놈도 올라가면 챙겨 먹고 나와야 될 종목이죠. 시가가 3.5%니까 시가와 보합 딱 두 가지 기준값만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코데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대로 대북 관련해서 좀 움직였는데 아침에 부산산업이 원래 바람을 좀 잡아주었다가 대책을 했어서 잘 잡아주다가 꼬르륵 해버리고 뒤늦게 이제 코데저 좀 올라갔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영향을 갖고 있을까? 대북 테마는 하나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시간에 1.1% 보합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오티스, TLB, 에이펙트 이 세 종목 볼게요.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인데 내일은 연휴 앞이라서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요즘 네오티스는 기관들이 물량을 잘 넣고 있네요. 0.9% 보합 기준가 잡고 음봉대에 손대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에이펙트 시간에 0.8% 기간이 요 근래에도 조금씩 넣고 있고 외국인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 보합 기준을 잡고 다음 TLB 오늘 한 14%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간에는 보합입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은 내일 못 가면 다 긴 음봉이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음봉이 빛이 나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점 꼭 잊지 않습니다. 여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스키트, 코세스, VM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지 못한 애들은 무조건 빠져나와서 있어야 해요. 코리아 스키트 기관들도 조금씩 넣고 있군요. 0.7% 시가 안 났겠네요. 보합 기준가 잡고 다음에는 코세스 오늘 13% 정도 올랐거든요. 기관도 오늘 조금 넣었네요. 시간이 0.7% 다 시가 안 났죠. 매매하기는 진입한 데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단지 음봉이 비칠 때 나와야지 바보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VM도 모습이 좋습니다. 오늘 기간이 좀 물량을 많이 넣었죠. 딴 때 비해서. 시간이 0.7% 역시 시가 안 낮을 겁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쪽 놈 애들이 되겠죠. 이쪽 놈 애들. 한번 봅시다. 먼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들도 좀 해봤습니다만 크게 수익을 주지는 못했어요. 가려고 좀 깜빡깜빡 했는데 오늘 한국 PIM이 상한가로 가서 좀 영향을 받겠지 싶은데 영향을 못 받아주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도 멈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시간 0.1%. 내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보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연휴 앞이라 이런 애들은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약에 살아난다면 보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씨 같은 경우는 시간에 0.2% 마이너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간이 30만 주를 넣었어요. 대량으로. 그래서 역시 이것도 목대 손대지 말고 살아남에 보유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력과 코롱 모빌티 우는 이제 기술주로 보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우가 빠졌군요. 하나투자증권 우까지. 하나투자증권은 시간이 2.9%. 내일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면 줄까? 이런 관점. 우선주는 금액을 작게 하셔야 돼요. 시가와 부합기준가 많이 흔들 겁니다. 내일. 하나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일정 실업은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끝날까? 한 번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시가에서 밀렸다가 시가 돌파할 때라든지 시가에서 많이 밀려주면 한번 10% 이상 차이 나면 그 정도에서 한번 본다든지 그 정도 전략으로. 보록 모빌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1.7% 들어가면서 한가 들어갔잖아요. 내일 한가가 만약에 10% 20% 정도 잡힌다면 시가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종목. 뭐 5% 3% 잡히면 적어도 한 10%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휴 앞입니다. 절대 매매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후반부에는 오늘 10월 첫날 매매했던 사무 매매들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에 참조하실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첫날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꾸준하게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복귀 속에서는 많은 것을 스스로가 깨우칠 수가 있고 스스로가 또 고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복귀를 자주 하고 스스로를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일 가져온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점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죠?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 모습이 오늘 점상을 유지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전일에 상한가를 들어갈 때 상당히 모습이 불안정했지 않았습니까? 전일에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보시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상가를 갔죠. 하지만 오늘 점성을 바로 유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보통 상한가 매매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한가 종목은 의외성이라는 게 있다. 그 의외성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료가 없는 종목과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없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제이주는 어제는 벨시로웠지만 오늘은 점상을 유지를 해버렸죠. 이런 상한가 매매 의외성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고록 모빌도 마찬가지였죠. 고록 모빌도 제일 첫날에 이 날짜에 들어간 날짜에 물론 우리는 단일가라서 거래를 안 했지만 이 첫날 들어간 날짜에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흔들렸지만은 그 재료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모습까지 이제 연출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가 매매는 의외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일단 제이존 코스메틱은 오늘 점상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어떻게 될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연휴 앞이라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자, 다음 종목은 에머리지였죠. 에머리지 역시도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익률은 2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가 25% 구간에 그냥 끊어 먹자고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한가를 갈 종목이 아니라서 고점 구간에서 위험하게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매매 수익으로 25%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져온 종목이 하나투자증권 우죠. 하나투자증권 우는 상매매로는까지 왔지만은 아침에 일단 본줄로 마무리가 되었죠. 시가가 낮았잖아요. 시가가 2%대 출발해서 보합을 깨고 내려온 스타일이라 당연히 잘라줘야 되죠. 마이너스 10%대까지인가 갔었는데 그래서 하나투자는 본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매매 종목은 일단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략을 하게 됐고 왜 굳이 그 지점에서 해야 됐고 왜 그 종목을 해야 됐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고찰을 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상 깊은 종목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 PIM 오늘 상가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까지는 만들어 주었죠. 사문의 하이트레이딩은 확률이 높다고 말을 했죠. 오늘도 허리춤에서 우리가 자꾸는 들어갔습니다만은 수익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13%. 네. 우리 23,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공략을 했잖아요. 수익률로 따지자면 고점에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죠. 하지만 우리는 상한가를 목표로 한 스타일의 매매는 상한가를 들어가주면 그 다음날 수익까지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매매이기도 하죠. 하지만 까다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트레이딩은. 하지만 꾸준히 공략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한국 PIM 13%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S 인더스트리도 오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상한가 목표까지는 이뤘죠.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1150원에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되었죠.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 5%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똑같은 지점에 다시 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주고 끝이 납니다. 수익률은 작습니다. 한 11% 정도. 하지만 또 내일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또 내일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작은 몸짓 하나가 큰 물줄기를 바꾼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 점을 잘 기억하면 매매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시초장이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보죠. 오늘 인디F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 공략으로 나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랐죠. 하지만 시초가 종목은 그런 재미로 한단 말이죠. 그런 재미로 하죠. 시가 5% 출발해서 16%, 그렇죠. 16%까지 한 10% 정도 나오는 그런 수익이었습니다. 속도도 빨랐고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수많은 시장의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땡 할 때 출발시켜서 바로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오는 종목을 만나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디F는 가뿐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투자증권 우도 상매매 분들은 뭐 수익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의분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로 보기 보았습니다만은 시가에서 땡 하자 바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우리는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을 다시 노렸지 않습니까? 오늘 고가가 25.8%까지 올라갔으니까 2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죠.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애들 같은 스타일은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가야 되는 스타일이었죠. 조금 더 주고 들어가서도 아무 상관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한 번 더 지자리에 와서 보합 기준가 잡고 여기서도 한 8, 9% 정도 수익은 나왔죠. 그래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우선주들은 원래. 근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재료가 있다면서 춤을 추는 친구라 오늘 거래를 했는데 그래 두 번 거래해서 33% 정도 뭐 30% 이상 수익은 나왔으니까 뭐 착한 친구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잡조라는 건 없다.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무조건 우량주예요. 잡주는 그들만의 잡주입니다. 물론 거래 대금이 많고 한 종목에 몇 억씩 10억씩 뭐 50억씩 넣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오늘 하나투자증권도 30% 이상 수익이니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큐로홀딩스도 뭐 나쁘지는 않았죠. 요즘 큐로가 참 모습이 참 좋고 우리가 수익을 참 많이 올린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큐로는 1350원의 기준가를 잡고 우리가 대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매가 두세 번, 세 번까지 하신 분도 있지만은 보통 두 번으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50원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이 되죠. 여기서도 바로 10% 가까이 수익이 나오죠. 다시 미끄러지는 걸 다시 또 2차 또 공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챙겨 모시면 7%, 8% 이렇게 어느 속에서 챙기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구조였는데 일단 두 번의 매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18% 수익이니까 나쁘진 않죠. 그래서 큐로홀딩스는 욕심처럼은 되지 않았지만은 아침에 파동을 내주고서 그 뒤로는 크게 파동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연휴 앞인데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동향이 상당히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상가까지는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동양우 애들이 뭐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만 결국 모습은 안 좋았죠. 그래서 우선주가 대장질하는 종목들은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추종은 잠시 해주되 먹고는 나와버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마무리를 짓자고 했잖아요. 욕심 내지 말자. 그래서 그 결과는 좋았죠. 차라리 지수 먹고 마무리를 지어준 것이 우리가 딱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주는 이 지점에 딱 보합 기준가였지 않습니까? 이 보합 기준가를 잡고 우리가 진행했잖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동양도 오늘 뭐 갈 듯 말 듯 상당히 좀 요 지점에서 막 많이 좀 흔들거렸지만은 방향을 잡고 나서부터 굉장히 잘 갔죠. 동양우가 오늘 어찌 되는 거 볼까요? 종가상 플러스 1%대로 맞췄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안 좋단 말이죠. 당시 3일 단일가 거래로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조심들 해야 됩니다. 오늘 동양 거의 25% 수익권까지 주었는데 20% 수익권에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파동을 우리가 놓쳤잖아요. 놓쳐가지고 물론 우리는 우리에 맞는 종목들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또 이런 종목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길래 우리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점 올해 24,000원 줄 때까지 기다리자 했는데 딱 주죠. 24,000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10% 정도 수익률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수익은 참 보너스 수익이거든요. 우리 다른 거 급한 거 처리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잘 잡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10%. 말이 10%지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제 요신 같아서는 종가상 좀 올라가가지고 꼬리를 안 달아주고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보유를 하는 쪽이 좋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뭐 기세주 10% 수익이면 감사한 수익입니다. 오늘 심택홀딩스도 따지고 보면 오로라와 비슷한 갱류를 타고 됐죠. 우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놓쳤지만은 기다리자. 얼마까지? 3,000원까지. 3,000원을 살짝 깼습니다. 딱 주죠. 수익률은 오로라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12% 정도 수익까지 준 것 같아요. 오늘 심택도 좀 객가지 수익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올린 기세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한 수익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 코롱그룹 U는 뭐 우리들한테 조금 아쉬움을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익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오늘 고점을 보면 11.3%대인데 아침에 사실 코롱모빌티 그룹 U보다 코롱모빌이 먼저 보통주가 먼저 움직여 주었거든요. 아침에 조금 아차하고 우리가 다른 종목하다 조금 놓쳤을 때 우리가 보고 16,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진입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몇몇 분들만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참여분들이 적어서 제가 이 수익은 수익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고롱 우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역시 뭐였습니까? 그때는 음봉이 오늘 마이너스 9%대였거든요. 이 종목은 마이너스 9%대, 여기 시가 마이너스 9%대거든요. 그래서 보합 돌파할 때 보자 이 신호를 줬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도 오늘 11%대까지 갔으니까 여기서도 10%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코롱 보통주와 우선주는 속도가 너무 빠른 바람에 진행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참조할 것은 설령 본인이 조금 속도가 늦어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시 밀릴 때는 본전을 하는 습관을 자꾸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원금을 안 다쳐야 또 다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코롱 우와 코롱 보통주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빨리 서두신 분들은 두 종목에서 벌써 아침에 한 20% 가까운 수익을 가까이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롱 우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를 제가 잡은 가격대가 52,000원이었잖아요. 딱 52,000원까지 52,000원도 끼었죠. 52,000원까지 두 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더 창출하게 되죠. 여기서 한 11%, 10%인가 다시 내려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15% 나오고 아침까지 치면 한 25%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너무 조금 급하게 했고 뒤에는 좀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수익이었죠. 코롱은 참 우리가 이 지점 2만원부터 진행이 된 이 지점부터 정말 많은 수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딱 이 꼬리 부분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날까지 참 수익 많이 주고 중간중간에 수익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단일가로 움직이니까 단일가 종목은 트레이딩 하기에는 안 맞거든요. 물론 만약에 제 혼자서 한다면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여러 명과 같이 할 경우에는 참 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뒤에부터 진행됐지만은 이 뒤에만 해도 참 큰 수익입니다. 코롱우는. 자, 오늘 일정 실업 같은 것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준 날이잖아요. 전날에 벌써 이제 이렇게 T자 달아줄 때는 이제 힘이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점상을 갔지만은 이 정도 가서 T상이 나왔다는 것은 힘이 다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대잖아요.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내려오는 시가 5%였거든요. 하루 종일 내려와서 이제 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죠. 저희들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죠. 딱 한 번 우리 단가를 잡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단가는 23,000원 단가였습니다. 한가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23,000원, 즉 29% 상단 트랙을 돌파할 때만 보자. 간단한데 수익률은 두 개 합쳐서 3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죠. 좀 집중만 잘해주면 되니까. 남들은 다 버린 종목,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제 아주 18번 같은 말이 있잖아요. 급락은 급등은 급락의 친구다.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제가 늘상 이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유상 흐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두 번 하고 상가 수익 한번 딱 30% 수익을 챙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플러스 5%에서 한가까지 들어올 때까지 무려 40% 가까이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안 댔잖아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딱 한 타임 잡고 움직이고 파동을 주고 내려온 거 다시 2차 공략.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일정 실업. 이런 식으로 당시 급등 종목들은 당시 설거지까지 해주고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상한문 매매의 특징인데 그냥은 안 보내죠. 이래저래 악수를 해서 보내든지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닦아서 보내든지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보내는지 그렇게 하죠. 오늘 일정 실업도 악수 잘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첫날의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 첫날의 매매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좀 긴장하고 좀 그런 것은 있죠. 아무래도 그냥 비슷한 날에 똑같은 날에 어느 날의 하루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긴장감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그렇죠. 그런 점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못 먹은 것이 좀 있을 뿐 물론 먹은 것도 참 많았죠. 수익률로 따지면 어디 오늘도 거의 한 200%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 뭡니까? 더 뛰어넘겠네요. 하지만 수익을 챙기는 것은 다 개인들의 배포 나름이라 20% 수익까지 나와도 10% 먹는 사람, 5% 먹는 사람, 15% 먹는 사람 다 틀리겠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왔고 왜 그쪽으로 승부를 끌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니까요.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보유 종목은 제이준 점상 30% 수익 안고 가지고 가고 있고 한국 PIM 13% 정도 상가 보유하고 가고 있고 KS 인더스트리 수익률 10% 안고 상가 보유하고 가고 있고 그리고 상매매로는 NC트린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가 오늘 좀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우승주에 마지막 다툼을 한번 벌여줄까 라는 마인드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상가는 유지해줬네. 이렇게 상종목이 오늘 한 6종목 됐는데 우리가 3종목을 수익을 안고 상가를 가지고 있고 2종목은 상매매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모습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그날 최선을 다하자. 우리 가두리만 집중하자.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들 고생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